미국 주식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증권과 토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추천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미국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권사가 좋은지 몰라 답답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지인이 꽤 있습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고 환율 우대는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증권사마다 달라 잘못 선택하면 몇 년 투자한 돈이 그대로 세금 폭탄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증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함정, 환율 트릭, 세금 폭탄까지 피하면서 호갱 안 되고 내 돈 지킬 수 있는 증권사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거래 수수료와 환율 우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제외하면 수수료는 모두 0.25%로 동일합니다. 환율 우대 역시 1달러당 10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신규 고객과 이벤트를 통해 유입된 고객은 더 낮은 수수료와 환율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 0.2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사의 안정성과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식, 그리고 앱 편의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 계산 방식은 증권사에서 고객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내가 주식을 팔 때 얼마를 벌었는지, 즉 차익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격에 산 걸 기준으로 세금을 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정하는 방법이 바로 양도세 계산 방법입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평균법은 지금까지 산 모든 주식의 평균 매입 단가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을 100달러에 10주, 200달러에 10주 샀다면 평균 매입가는 150달러가 됩니다. 이후 애플을 250달러에 10주를 팔면 매도 단가는 250, 평균 매입가는 150, 즉 100달러의 차익이 생기고 여기에 매도한 수량 10불 곱하면 10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방법은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데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단가가 점점 올라가 과세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걸로 간주합니다. 같은 예시로 애플을 100달러에 10주, 200달러에 10주 샀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250달러에 10주를 판다면 가장 먼저 산 100달러짜리 주식부터 판 걸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차익은 250달러 빼기 100달러, 여기에 10주를 곱하면 15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싸게 산 주식일수록 차익이 크게 잡혀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가 많거나 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사고 파는 투자자에게는 큰 불리함이 없지만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적립식으로 주식을 모으는 것을 선호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이 저에게 좋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며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동평균법을 쓰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단타나 단기 트레이딩 위주라면 어떤 증권사를 써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증권사를 선택하신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증권사의 안정성입니다. 아직 수익은 나지도 않았는데 증권사가 망해서 내가 번 돈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라서 예금자 보고 5천만 원 이런 거 없습니다. 대신 자기 돈, 그러니까 증권사의 자기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합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NH, 삼성, KB 이 5곳은 자기 자본이 수조 원대에 순자본 비율도 안정적이고 높습니다. 만약 금융시장에 태풍이 불어도 이 정도 덩치라면 웬만해선 무너지지 않습니다. 키움증권은 자본 규모로 보면 앞서 나온 5곳보단 작지만 개인 투자자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중견사라 덩치는 대형사만큼 크지 않지만
재무 건전성은 깔끔하게 관리되는 편입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증권은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온 신생 증권사라 자본 규모 자체는 작습니다. 하지만 토스는 금융 플랫폼 영향력이 크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그룹이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만 보면 작아 보이는데 뒤에 든든한 집안이 있으니 기본적인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편의성입니다. 솔직히 증권사 수수료가 몇 원 차이 나는 것보다 앱이 편하냐 불편하냐가 체감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에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며 버튼이 크고 단순해서 마치 카톡 보내듯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곳이 토스와 카카오페이입니다. 단점은 너무 단순해서 기능을 더 배우고 싶은 투자자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 키움, NH, 미래에셋은 멀티툴 같은 앱입니다. 차트, 지표, 뉴스, 종목 분석, 주문 유형, 온갖 기능이 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초보자일 때 보고 비행기 조종석 같아서 버튼 눌러보기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적응하면 할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강력한 툴입니다. 특히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 1위답게 빠른 체결과 다양한 기능으로 개미들의 메인 무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삼성, NH, 미래에셋도 그룹 신뢰성 덕분에 안정적인 매매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화면의 디자인 구조와 버튼, 메뉴가 직관적이라 입문자에게 최적이고 삼성, 키움, NH, 미래에셋은 기능이 다양하지만 초보자는 조금 어렵고 적극적인 투자자에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앱 만족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토스 깔았다가 너무 단순해서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고 키움 쓰다 짜증나서 왜 이렇게 복잡해 하며 토스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증권사 선택은 수수료보다 내 손가락이 어디에 익숙하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왜 삼성증권과 토스, 카카오페이를 추천했을까요? 저는 자주 사고 팔고 하는 매매보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주식을 모으는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고 추천합니다. 삼성증권은 안정성과 양도세 계산법 때문입니다. 꾸준히 모으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증권사는 삼성, 토스, 한국투자 이 세 곳인데 이 중 삼성이 가장 안정성이 좋습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소액으로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앱 편의성에서 가장 우수하고 이 점은 투자 습관을 키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도 든든한 집안이 뒷배로 있으니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양도세 계산 방식이 선입선출법이라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삼성증권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벤트나 특별 혜택이 아니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나 환전 우대는 증권사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혜택을 더 주냐가 아니라 내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